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FB 프로 내추럴 바디빌더 김승현입니다. 최근에 제가 훈련하고 있는 방식 잠깐 소개해 드렸었죠. 토르소 그리고 림. 말 그대로 토르소는 몸통이고요, 림 사지, 팔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몸통과 사지로 분리해서 운동하는 방식은 사실 예전부터 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해외 코치들부터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좀 더 범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도 참고하고 수행해 보니까 또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토르소 데이 참고하시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림 사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림 A고요, 팔부터 들어갑니다. 전 또 맨즈 피지크 프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체보다는 상체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하체의 중요도는 솔직히 많이 낮아요. 그래서 팔을 좀 더 중점적으로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도 잘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대부분도 하체 발달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 또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이두부터 먼저 할게요. 이두 운동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 인클라인 컬 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충분히 예열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세트 안에서 최대한의 그 운동 강도와 실패점까지 근접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몸이 충분히 풀려있지 않으면 관절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걸로 충분히 많이 천천히 예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클라인 각도 같은 경우도 너무 높지도 그리고 너무 90도에 가깝지도 않은 게 좋은데, 가슴이 좀 굽어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좀 조금 굽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은 많이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누워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덜 눕는 거를 선호해서 이 정도 각도, 60도 정도의 각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력을 좀 끝까지 유지하려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가벼운 무게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통증이 발생을 하네요. 자결통이라고 그러죠. 터질 것 같고 쓰라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보디빌딩식의 운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좀 굉장히 잘 수행됐습니다. 케이블 머신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감량할 때 초중반에는 저는 프리웨이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마지막 말미에는 거의 머신밖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억지로라도 덤벨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초반이니까. 그날 세션의 초반에도 저는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구성을 합니다. 이따 중후반에는 프리웨이트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특히 오늘 하체는 전부 다 머신으로 하기 때문에 팔이라도 프리웨이트를 좀 해봐서 빨리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면서 몸의 활력을 좀 끌어올려 봅시다. 우와. 다음은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입니다. 섬들을 많이 늘릴 수 있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케이블 머신을 당연히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덤벨이나 뭐 프리웨이트도 할 수 있지만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좀 비추해요. 그래서 꼭 케이블 머신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취향대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뭐 오늘은 한번 교차하는 방식, 2두, 3두, 2두, 3두. 토르스 하실 때도 등, 가슴, 등, 가슴, 이런 식으로 좀 종목당 부위를 교차하면서 하시면 피로도 관리가 또 조금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또 후반부에 있는 그 종목들이나 부위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교차하시면서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괜찮아요. 사실 뭐가 됐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이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딱히 필요 없으실 거예요. 촬영 중에 갑자기 또 우리 홍석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방금 마주쳤어. 쌩얼이지만 네. 인사드리고. 아니야, 네 쌩얼이 내 풀매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몸이 엄청 많이 좋았다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옷 갈아입었는데 등이 깜짝 놀랐네. 어우 씨, 어우 등 많이 좋아졌어. 좋아. 그래서 오늘 이제 몸통이랑 사지 나눠서 훈련하는 거거든. 네. 너도 잘 맞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하체를 너무 빡세게 하는 게 별로거나 그럴 필요 없는 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상승도 많이 하죠. 하체가 너무 좋아지면 안 되는 맞아요.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사지, 몸통 분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이두로 돌아와서 팔꿈치가 몸통 옆이나 또는 뒤에 있었잖아요. 팔꿈치가 어깨 높이까지 좀 올라간 형태로 컬을 할 겁니다. 그러기에 최적화된 게 바로 이제 프리처 컬이죠. 프리처 컬 형태를 만든 머신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프리처 벤치가 있으면 케이블 머신에다가 세팅해놓고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암컬 머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수행을 합니다. 훨씬 장력이 수행 내내 전달되고 내가 활용하기 너무 좋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푸시다운입니다. 케이블 푸시다운이고 아래에서 위로 뻗었으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찍어 누르듯이 운동을 해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위로 꺾어줍니다. 꺾어주면서 바깥으로 살짝 짜내듯이 하면 이 외측도의 운동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프로도 하면 좋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자.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방식은 인클라인 벤치를 두고 이렇게 하는 방식 저번에 영상에 보여드렸죠. 그거 하려다가 저 설치하기 귀찮아서 이걸로 하는 겁니다. 네, 실패 좀 전까지만. 엊그저께 혼자 이제 조조로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봤는데, 아우, 간만에 이제 마블 시리즈 중에 또 가장 만족도 높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파이더맨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샘 스파,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지금 톰 홀랜드의 이제 마블 스파이더맨까지 다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샘 레이미 감독의 2편, 제일 이제 명작으로 꼽고,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 통틀어서도 제일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번 작품 거의 샘 스파 2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작품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과해도 전체적인 상체 밸런스상 지금 보면 삼두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이게 어깨가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삼두도 너무 과하지 않게 볼륨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재시면 안 됩니다. 우리 PD 형. 잘 펌핑 됐네요. 근데 이제 하체입니다. 레그 컬을 2세트 정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핵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순서로 할 거고요. 대체 사두에 집중할 거고, 다음 사지 운동할 때 림 B겠죠? 림 B 데이에는 좀 더 둔근과 햄스트링에 집중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호에 따라서 체력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골고루 다 하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뭐 내전근이라든가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위 하나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조금씩 바꾸어서도 괜찮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은 사지 훈련 날 항상 할 건데 종목을 좀 바꿔주시는, 머신 형태를 바꾸거나, 그죠? 자, 이런 토르솔림 몸통 사지 분할 방식이 사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반복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내 걸로 테크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연습이 충분히 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수도 있다. 한 번에 좀 더 많은 부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호와 내 숙달도에 따라서 한 부위에 좀 집중적인 세트를 몰아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이 오래 자리 잡아서 그렇게 해야만 운동 갈증이 해소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운동한 것 같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시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찍먹 해보시고, 찍먹할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 4주 정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주 운동 그렇게 바꿔 한다고 몸이 어디 가지 않아요. 알겠죠? 처음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추천하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형태의 하체 운동 기구라고 생각해서 많이 추천합니다. 안 아파요. 일단 하면은 허리, 무릎 뭐 이런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이 머신에서. 단점이 이렇게 좀 처음에 스타트하기가 너무 좀 빡셉니다. 이렇게 구겨서 넣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0점부터 데드리프트 하듯이 들어야 되는 게 좀 단점입니다. 네. 아우, 짱짱한데 신발 신고도 이렇게 딱 신을 수가 있어. 프로칼로 니슬리브 많이 착용해주세요. 당연히 벨트도 프로칼로. 이렇게 굳이 풀 장비를 하는 이유는 41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훈련했을 때 제가 한 5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410파운드. 그래서 그래도 촬영인데 한 개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하나 들기가 너무 어려워. 네, 풀 장비 했으니까 몇 개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대퇴 사두 운동의 꽃이죠.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대퇴 직근을 포함해서 사두의
근비대를 위해서라면 꼭 빼놓지 않고 수행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방금 수행한 헥스쿼트보다 요거는 이제 한 세트 정도 더 수행해서 3세트를 수행할 겁니다. 근데 좀 현저히 적은 세트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해도 좋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시즌 초 지금 15주 남았는데 시합까지 10주차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운동량이 지금보다 2세트 정도씩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늘어난 세트로 적응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몸은 축나게 마련입니다. 왜냐면 저는 인테이크, 열량 섭취가 적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시합이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퍼트를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리 섭취 역시도 갑자기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더 줄이면서 더 결손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치지 않게 최대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피로도 관리가 또 용이하다라는 점이 제가 추천하고 있는 토르스 올림 스플릿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라고 써져 있는 그 상단에다가 원판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 늘어난 구간에서의 장력이 더 극대화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디빌더들이 좀 늘어나는 걸 좀 강조하죠. 그래서 좀 많이 선호하는 구간입니다. 저 역시도 특히나 사두는 그게 더 중요해서 짜내는 느낌보다는 짜진 상태를 그대로 받아서 늘리는 거에 집중하고자 하기 위해 위에다가 아주 조금의 중량 10kg만 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플릿은 쉬는 시간 막 4분, 3분 이렇게 쉴 필요 없어요. 운동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막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하시는 게 목표. 운동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제 스타일과 또 조금 더 다르기도 해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빼먹을 뻔했는데 어깨도 이제 측면 어깨도 해줘야 됩니다. 저번 토르소 데이 날 어깨를 안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림 데이 때는 레이즈도 좀 해준다. 근데 그냥 레이즈를 가볍게만 하면 의미가 없다. 헤비 레이즈도 꼭 2세트 정도 수행한 뒤에 가벼운 형태로 좀 더 장력에 집중해서 2세트 또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토르소 데이 그때 또 합니다. 내일 쉬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토르소 데이가 시작되겠죠. 그때 또 어깨를 토르스 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빈도가 자주 빈번하게 어깨를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럼 오버헤드 프레스는 언제 하나요? 그때 하셔도 되고 토르스 데이 날 뭐 한 종목 정도 해도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각근 자체는 자주 훈련해도 무방한 부위 같아요. 한 번에 몰아쳐서 막 10세트, 15세트, 16세트 하는 것도 뭐 효과가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빈도를 늘려가면서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확인된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하냐, 빈번하게 나누어서 수행하냐. 각각의 조금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장단점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도 얘기했었나? 방법론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즐기시면서 가장 재밌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좋아질 거예요. 즐기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효율적인 거를 찾는 태도가 우리 몸이 발전하기 어려운 태도다. 잠깐 고민할 사이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몸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스스로. 아, 이 방법은 별로였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빨리 경험적으로 빨리 느껴야 되는 것이 이제 보디빌딩인데 너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아닌데요. 나는 정확하게 했으면 몸 더 좋아질 수 있었어. 지난 세월이 좀 후회스러워. 뭐 어떻게 해. 지금 아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을까? 몰랐어. 어차피 몰랐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지금은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한 10년도 아니야. 한 뭐 몇 개월, 1년 지나봐요. 아, 그때 김승현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사지훈련 맞춰봤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식이라고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권장되는 방식이면 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통해서 좀 확인하셔가지고 토르스 올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전 또 이런 방식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과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 좀 이렇게 조화되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에 15주의 프랩 기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야. 네. 특별 출연이야. 네. 또 특별 출연해준 홍석이와 함께 잠깐 운동을 해봤습니다.
저희 또 고독한 닭가슴살 계란귀리 볶음밥 절찬리에 또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신 덕에 신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이슈로 계속 딜레이가 무기한되면서 진짜 이 너무 맛있는데 제가 샘플 먹어봤을 때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 미쳤다 이래가지고 안달이 났었는데 딜레이 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존의 맛도 질리지 않은 맛있는 맛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토르스 림 스플릿 연장선상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훈련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꾸준히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올게요.